네, 여러분들 제하 반갑습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해설을 맡은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6월 모평은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너무 기간이 겹쳐가지고 좀 많이 망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죠. 10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의 F에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 문제는 서로의 입장가들이 다른 입장가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문제. 좀 그래서 되게 귀찮은 문제죠. 네, 갑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욱 효과적이다. 네, 그 종신노역형을 말한 학자죠. 바로 베카리아입니다. 네,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네, 공리의 원리만 봐도 공리주의, 벤담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량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네, 보복법을 주장한 학자, 바로 칸트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와. 네, A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네, A는 가외 사상가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입니다. 네,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함을 간과한다. 네, 이것을 보여드리자면 답은 X입니다. 답은 X고요. 그 이유는 베카리아도 법률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는 형법학자이고 벤담도 법률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집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B를 보시죠. B는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의 비례에 부과함을 간과한다. 네, B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네, D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D는 벤담이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네, 보복 의지를 말씀드리자면 벤담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을 통해서만 형벌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근거이고, 그리고 칸트는 공적인 차원의 정의 실현을 위해 보복법이 아닌 보복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이 답은 X입니다. 네, 4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은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신노역형, 즉 범죄 처벌보다 범죄 예방을 강조한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딱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와 E인데요. 이거는 그냥 C만 봐도 되게 답이 쉽게 나오는 게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근거함을 간과한다. 네, 칸트는 보편적 도덕 원리, 의무론적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근거해야 하고 벤담도 공리주의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하기에 이 답은 결국 C만 봐도 아니란 걸 알 수 있기에 결국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15번 문제를 살펴보시죠. 네, 벤 다이어그램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까딱하면 실수하기 좋고 정말 귀찮은 문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15번. 가의 가불병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은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네, 그리고 3점짜리 문제네요. 네, 갑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익만으로 이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는 바로 싱어의 입장입니다. 네,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으로 복지를 추구한다. 이것도 동물을 되게 중요시 말하는 동물중심주의 레건의 입장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간접적인 의무까지 얘기한 바로 칸트의 입장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보시죠. 이렇게 갑은 싱어, 을은 레건, 병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A는 싱어만의 입장, B는 레건만의 입장, C는 칸트만의 입장, D는 싱어와 레건의 공통된 입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 싱어만의 입장이죠. 이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 싱어에게는 인간과 동물이 되겠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싱어는 동일한 대우가 아닌 그저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으로 그냥 동일한 고려를 해주되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X. 다음 B.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근데 이것은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즉, 싱어는 인간과 동물, 레건도 인간과 동물, 칸트는 인간을 말하겠죠. 도덕적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이것은 레건만의 입장이 아닌 싱어, 레건, 칸트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에 B가 아닌 이 파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X. 결국 이렇게 보면 기흥, 니은이 제거됐기 때문에 선택지만 없애줘도 네, 디귿, 리을이 남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C. 동물학대가 그릇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이 있다. 네, 칸트만의 입장으로 보면은 칸트는 지적적인 의무를 인간으로 보고 간접적인 의무는 동물의 나머지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성 실현을 위해 나머지에 대한 의무를 실현해야 된다 보았기에 이것은 정답이 됩니다. 네, 리을의 D.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율적 행위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거기에 싱어와 레건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또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18번으로 넘어가 보죠. 네, 18번.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여기 국제평화, 국제분쟁, 결국 국제관계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네, 가.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균형, 동맹, 비밀 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얘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결국 이상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현실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현실주의의 키워드로 또 세력균형, 세력균형과 동맹 나오겠어요. 네, 가 이상주의의 관점. 국제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네, 가 이상주의에서는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닌 개인과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등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닌 이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답은 틀렸습니다. 네, 가 또 이상주의.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네, 이것은 이상주의 입장이 아닌 현실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X가 되겠죠. 네, 다 현실주의. 국제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네,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는데 평화는 그냥 잠시 일시적인 것뿐, 그리고 그저 예방과 억제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4번. 전쟁 수혜의 최종 목적과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네, 국익은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최종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5번. 가나. 자국의 이익 추구보단 세계의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네, 위에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상주의는 세계 평화가 우선될지 몰라도 현실주의에서는 국익이 먼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답은 틀리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